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볼 종목은 아무래도 11월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죠.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향 이 로봇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5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53%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뒤에 할 게 많으니까 이건 앞에서 또 로봇 다 얘기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조금 더 주세요. 보유하고 있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명절 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뭐 특이할 만한 테마들이 강한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로봇 테마는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기 보유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짧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전히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게 많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건설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종목들 시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5%대 오름세 GS건설, 현대건설, DLENC, HTC, 현대산업개발까지도 건설주들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두바이에 일경이라는 투자를 한다고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사실은 좋은 소식들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국내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랑 신월시형이 재건축 안전지단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라고 하면 구청장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목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규제들 여러 가지를 다 풀고 있죠. 그다음에 서울에 사실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작년에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올해 국내 여러 가지 규제들 풀리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경을 또 UAE에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좋지만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금리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PF에 대한 불안정성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실률이 한 11%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서 커버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괜찮기는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서울 지역 규제가 풀리고 재건축이 완화가 되면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은 좋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해외나 재건축을 본다라고 하면 대형 건설사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금 실적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건자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공략주로 꼭 봐야 되는지. 그래서 뭐 제가 건자재 쪽으로 한번 조금 턴을 해서 LX 인터내셔널을 한번 해봤는데 LX 인터내셔널 하면 이제 대부분 자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작년에는 니켈 관련된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글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면 내장재, 외장재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용 코팅 유리 시장의 점유율이 인수를 하면서 50에서 60% 정도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한 글라스가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됐는데 이게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X 하우시스랑 조금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빠르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LX 인터내셔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쪽으로도 뭐 포슨 그린파워 작년에 인수했죠. 그다음에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편승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게 주가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네, 가격은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로, 위아래 한 10%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대신 건자재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테마고요. 입국자 방역 강화와 리오프닝 속의 면세점 관련주의 방향성은? 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산 4%대 오름세 JTC, HTC,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양측이 좀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고 중국 측에서는 리오프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타부타 저희가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면세점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1월 달에 저희가 명절도 껴 있죠. 그다음에 큰 이슈들은 사실은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기댈 건 아직 주가의 좋은 방향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사담 나누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주가들도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리오프닝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뭐 중국 입국자들의 뭐 한 4분의 1 정도는 확진자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은 각국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속보로 뭐 입국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류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카지노주들도 회복들 많이 했거든요. 여행주들도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면세점주는 그래도 아직은 상승폭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또 재개가 됐죠. 근데 사실은 기존에 코로나 때 면세점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고정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임대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번에 바뀌었어요. 뭐 인당 객단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내면 되고요.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내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손실률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중국에서 봉쇄했을 때 사실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거는 따이공 매출이에요. 네, 딸국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으로 한 4,500억 정도 매출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중국 쪽을 조금 편승하는 거는 그래도 면세점주가 조금 상단은 남아있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상방 열려있는 면세점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 이 중에서 그럼 저희는 카지노 관련한 종목 보면 되나요? 카지노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호텔신라 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호텔 업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요. 면세점이나 사실은 시내 면세점 쪽이 저는 조금 매출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텔신라의 매출 구조를 보면 시내 면세점이 80%고요. 기존에. 공항 면세점이 8%, 그다음에 호텔이 9%, 레저가 2%였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호텔에 대한 실적만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내 면세점 회출이 만약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동남아 쪽에 사실은 겨울에는 그 성수기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3분기 때, 4분기 때 이어졌던 게 뭐냐면 호캉스가 조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투숙객 유지율이 거의 한 95%, 98%는 계속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1월, 2월 달에도 조금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한 달 동안에 꾸준하게 번갈아가면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돼서 꾸준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는 또 52주 신고가 경신이 네. 나오기도 했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저는 조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반대로 수혜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접근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너무 길게는 안 잡았어요. 한 조금 짧게 1차, 2차 나눠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93,000원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대응하시면서 그다음 2차, 3차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으로 호텔신라 1차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93,000원,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